새해 들어 테크 기업들 100여 곳에서 2만 5천 명을 감원키로 했으며 운송업체 UPS는 1만 2천 명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미 주택가격이 10개월 만에 하락했으나 아직 전년보다는 5% 오른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은 바이든 경제와 트럼프 경제 중에 유권자들이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하는 마지막 하강을 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 미국은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뇌신경 기업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 실험을 시작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2024년 새해 벽두부터 대규모 감원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 감원 폭풍이 몰아치지는 않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테크 기업들 100여 곳에서 2만 5천 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대표적인 운송업체 UPS가 1만 2천 명의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 새해에도 심상치 않은 초대형 감원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배달 운송업체인 UPS는 30일 1만 2천 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PS는 국내와 국제 운송 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1만 2천 명을 감원키로 했으며 대부분은 매니지먼트 관리 부서에서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PS는 매니지먼트 부서의 직원 8만 5천 명 가운데 1만 2천 명을 줄이려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UPS는 이와 함께 모든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5일 동안은 모두 출근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UPS는 지난 4분기에 일일 평균 국내 소송은 7.4%, 국제 소송은 8.3%나 급락하는 등 영업 실적의 하락세로 대규모 감원을 하게 된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메이시 백화점은 전체 인력의 3.5%인 2,350명의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베이는 전체 인력의 9%인 1,000명을 해고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온라인 소매상인 웨이페어는 전체 인력의 13%인 1,650명이나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테크 기업들도 새해 벽두부터 감원 폭풍을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에만 100여 곳에서 2만 5천 명이나 감원을 발표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이밍 부서에서 1,900명의 감원을 발표했고 게임 회사인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전체 인력의 25%나 되는 1,800명이나 해고했습니다. 상거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세일즈포스는 700명을 또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테크 업종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1,000개 회사에서 무려 26만 명이나 해고한 바 있는데 2024년 새해에도 대규모 해고 태풍을 몰아칠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다만 테크 기업들의 새해 구조 조정은 AI 인공지능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어 효율성 낮은 부분의 감원과 동시에 AI 관련 부분에서는 채용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으나 아직 전년보다는 5% 오른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20대 도시들 가운데 12곳에서 전달보다 집값이 내려 새해에도 얼마나 떨어질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연속으로 오르던 주택가격이 냉각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11월에 전달보다 0.2% 하락했다고 코오로지 케이스 실러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집값은 9개월 연속 상승해왔으나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다만 11월의 주택가격은 전년에 비하면 아직 5.1% 오른 수준입니다. 특히 미국의 20대 도시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에서는 전달에 비해 집값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애틀은 전달에 비해 1.4%나 떨어져 20대 도시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전달보다 1.3% 하락해 두 번째 많이 떨어졌습니다. 워싱턴 DC는 전달보다 0.3%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도시들의 11월 집값은 1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2%에서 5%까지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뉴욕시의 11월 집값은 전달보다 0.3%, 전년보다 7.4%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11월 집값은 전달보다 0.1%, 전년보다 7.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애미는 전달보다 0.3%, 전년보다 7.2%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애틀란타의 집값은 월간으로는 변함이 없고 연간으로는 5.9%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11월에 오레건 포틀랜드 한 곳만 월간과 연간으로 모두 집값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포틀랜드의 11월 집값은 전달보다 1%나 떨어졌고 전년에 비하면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년에 비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대도시들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전년보다 8.2%나 올랐으며 2위는 샌디에고로 8%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대 도시들의 집값은 월간으로 0.1% 내렸으나 연간으로는 6.2%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대 도시들의 집값은 월간으로는 0.2% 인하됐지만 전년에 비하면 5.4% 높아진 수준입니다. 2024 미국의 선택에서 재대결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경제와 트럼프 경제 중에서 미국민 유권자들이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물가 급등 여파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트럼프 경제는 낮은 물가 등으로 안전성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선거 전 막판 비교에서는 불리해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5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81세 현직 대통령과 78세 전직 대통령이 재대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으나 미국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바이든 경제와 트럼프 경제의 성과를 비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야후 경제 등은 최근 바이든 경제와 트럼프 경제를 7가지 내지 12가지 요소로 비교 분석하고 유권자들이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 백악관 주인이 갈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첫째, 미국민들이 가장 체감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서는 바이든 경제가 트럼프 경제보다 나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경제에서는 3년 동안 1,42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팬데믹을 제외한 3년간 613만 개를 증가시켰던 트럼프 경제보다 2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월 평균으로 보면 바이든 경제에서는 3년간 월 평균 40만 개 이상을 기록했고 2023년 한 해에도 월 평균 22만 5천 개로 호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경제에서는 3년 동안 월 평균 17만 6천 개씩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팬데믹 직후 엄청난 부양책으로 2천만 개나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난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서는 바이든 경제가 트럼프 경제보다 나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 성장에서는 바이든 경제가 3년간 22%나 신장시킨 반면에 트럼프 경제에서는 3년간 14%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경제가 재임 중 3년 동안 분기당 1%에서 2~3% 성장률을 기록해 큰 변동이 없었던 데 비해 바이든 경제에서는 마이너스 1 내지 2%를 기록했다가 2~3%, 많게는 5 내지 7%까지 급반등한 때도 있어 롤러코스터를 타왔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성장률에서는 바이든 경제가 2023년 전체에 3.1%를 기록해 10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호성적으로 트럼프 경제보다 낫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셋째, 물가에서는 트럼프 경제가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 경제에서는 가장 뼈아픈 취약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에서는 3년 동안 최저 1.6%에서 최고 2.9%로 3% 아래의 낮은 물가 안정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경제의 물가 안정은 미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줘 큰 등락 없이 꾸준히 지갑을 열고 내 집을 마련하는 등 안정된 경제 생활을 느끼게 해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경제에서는 2022년 6월 소비자 물가가 9.1%까지 치솟았다가 11번의 금리 인상으로 12월 현재 3.4%까지 진정시켜 놓았지만 미국민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고물가, 고금리를 체감하고 있어 혹평을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경제의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5.25 내지 5.50%로 올렸기 때문에 주택모기지 이자는 7%대, 신용카드 이자율은 20% 이상으로 끌어올려 서민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80대 고령으로 활력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과를 제대로 유권자들에 알리지 못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파상 공세에도 맞받아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정책 지지율은 30%대 초반에 그치고 전체 지지율도 40% 문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은 새해 첫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연착륙하는 마지막 하강을 하고 있다며 불경기 없이 물가를 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새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1%가 되고 미국은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지난해 10월보다 모두 올려잡았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미국 경제의 호성적으로 세계 경제도 불경기를 피하고 소프트 랜딩, 연착륙하고 있다는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긍정적인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은 30일 발표한 2024년 새해 첫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는 연착륙하는 마지막 하강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착륙은 불경기 없이 물가를 잡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IMF는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1%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며 지난해 10월에 2.9%에서 0.2%포인트 올려잡았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10월 1.5%에서 0.6%포인트나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2월에 발표한 경기 예측에서 올해 성장률이 1.4%까지 냉각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지난해 3.1% 성장을 기록하면서 IMF가 먼저 2%대 성장 가능으로 올려잡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IMF는 미국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성적을 거두고 있어 새해 성장률도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구촌 경제의 연착륙을 이끌게 될 것으로 고무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IMF는 중국 경제 성장률은 새해 4.6%로 전년의 5.2%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중앙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우려보다는 급락 없이 연착륙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6.5%로 지난해 6.7%와 비슷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3%에서 올해는 2.6%로 소폭 내려가겠지만 비교적 선방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유로존은 새해 경제 성장률이 0.9%로 지난해 0.5%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미약하고 일본은 지난해 1.9%에서 올해는 0.9%로 둔화될 것으로 IMF는 내다봤습니다. IMF는 연착륙의 조건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해 세계 전체의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6.5%에서 올해는 5.8%로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MF는 연준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난해 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를 대폭 올려 수요를 둔화시키려 했으나 물가를 진정시키면서도 소비 지출을 유지시켜 성장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3년의 경제 성과에다가 물가를 더 진정시키는 동시에 연준을 비롯한 각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채비를 하고 있어 2024년 미국과 중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가 연착륙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고 IMF는 결론지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뇌신경 기업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 실험을 시작해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컨트롤하는 기술을 개발해 척추신경이 손상된 마비 환자들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해결해야 할 안전성과 윤리 문제라는 숙제가 많은데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뇌 인공칩 이식 전망, 안혜린 기자가 종합해봤습니다. 뇌에서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뉴런입니다. 이 뉴런은 특별한 신경세포로 매일 사멸되거나 생성되지만 나라는 통합적인 자아와 일생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인체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뉴런의 엔진 원리는 나트륨과 칼륨의 전하 차이입니다. 즉 전기자극의 일종인 겁니다. 이 전기자극을 기계가 읽어서 실행할 수 있다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뇌내 전기자극을 읽어서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수많은 연구실에서 참여해 뇌내 지도가 밝혀지고 있는 등 많은 연구가 진척되어 왔습니다. 이 실험은 잘못되면 생체 실험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과 윤리단체와의 마찰이 상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뉴럴링크의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글을 올리며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술은 일요일에 이뤄졌으며 환자는 잘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지만
기술적인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커 각계각층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초기 연구 결과에서 이미 중요한 뉴런 스파이크를 탐지하는 기술을 알게 되었다며 지난해 5월 인체 임상 실험을 위한 FDA 통관 허가를 받았고 몇 달 뒤 경추 척수 손상이나 근위축성 측생경화증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 모집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실험 환자들에게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뇌의 한 부분에 칩을 넣는 것으로 로봇가 이 칩을 심는 수술을 하고 그 후 기록하면서 뇌 신호를 앱으로 전송하게 된다는 것이 뉴럴링크의 목표입니다. FDA는 뇌 컴퓨터 상호작용 장치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면서 아직은 실험 단계에 있지만 많은 자본과 회사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개인이 지문처럼 고유한 전기자극 신호로 생각하지는 않는지, 신체를 열어 칩을 심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거부 반응을 최소화할지, 외부와 소통해야 하는 전기칩의 배터리를 어떻게 유지해야 최대한 이식 작업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점은 다른 분야의 과학들이 발전해 속도를 맞춰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뇌에 심은 칩으로 생각을 지배할 것이라는 음모론에 대해서는 연애를 하기에 손을 잡는 것이지 손만 잡게 해준다고 모두가 연애 대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지금의 칩은 뇌의 전기 신호를 읽어 해석하는 수준이며 사지마비 환자의 활동을 보조하거나 컴퓨터 커서나 키보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초기의 목표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